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로를 찾으러 온 메인 컨텐츠에서 온 황교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학생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중학생이 되고 나서 점점 고등학생에 가까워지고 그리고 대학교, 성인이 가까워지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하나 둘씩 늘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궁금해질 수도 있고요. 우리 선생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이야기,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고민이 많이 되었을 텐데요. 그 고민을 조금이랑 오늘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직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떤 진로를 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텐데, 그럴 때 한 가지 정답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내가 우리 집안에 먹고 싶은 메뉴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죠? 많은 재료들을 사서 내가 먹고 싶은 요리를 만들면 되겠죠. 직업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만들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요, 4가지 진로를 다 해보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창직가, 프리랜서, 직장인, 창업가, 이 4가지를 다 해보는 게 꿈이었는데요. 혹시 제 나이가 몇 살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생각보다 많이 어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4가지 진로를 다 경험해 보았고, 제가 이때까지 경험해 본 직업의 개수를 다 합치면 1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때까지 제가 계속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진로 선택을 하는 데서 자신감이 생겼고요. 그리고 제 소개를 들으면서 아마 그런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저렇게 직업을 자주 바꾸며 많이 하면은 한 가지 직업만 하기에도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저는 저 나름의 성공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직은요, 새로운 직종을 만드는 활동, 그리고 기존 직업을 재설계하는 활동, 이렇게 2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왜 창직을 말씀드리냐고 하면은, 지금 기존에 우리의 어떤 직업의 형태가 너무 빨리 바뀌고 있고 너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이런 사람을 뽑습니다 라는 채용 공고를 보더라 하더라도요, 그 채용 공고가 굉장히 디자이너를 뽑는데 이런 걸 잘하는 디자이너,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자를 뽑는데 이런 걸 더 잘하는 인사관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직업의 지식과 다르게 융합되고 복합적인 어떤 직무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안에서도 새로운 직업을 찾고 있고, 외부에서도 창직이나 창업이나 프리랜서계에서도 계속 새로운 문제들 때문에 창직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서 이 직업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현재 이 변화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다는 개념으로 창직에 한번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직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창업을 할 때 아주 많은 제품과 서비스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창의적인 것을 하나 또 만들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취업을 할 때, 그죠? 우리 요즘 기업들은요, 단순하게 시키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뭔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해서 그 회사를 같이 이끌어 나가는 팀원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할 때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프리랜서, 그러니까 일을 맡았을 때 같은 돈 대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혁신적으로 일을 해줄 수 있는 차별화된 곳을 클라이언트들이 찾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3가지 다 창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진로 방향을 정해야겠죠. 자, 진로 방향에 제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창직, 그 다음에 창업, 프리랜서, 직장인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는 창직을 했는데 프리랜서, 직장인, 그 다음에 창업가가 되지 않고요, 저는 그 직업을 가지고 꼭 유지하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냐면요, 바로 누구도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차별성입니다. 차별성. 자, 내가 남들과 같은 어떤 영역을 하기보다는 나만의 어떤 고유함에 중요시 여긴다, 나만의 개성을 중요시 여긴다 하시는 분들은
창직의 진로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창직의 첫 번째는 어떤 해당 직업, 해당 업종을 바꾸거나 직업의 변화를 선도하고 싶다. 뭔가 내가 선두주자가 되고 싶다는 분들은 창직을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 나의 아이디어를 직접 직업으로 활용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아이디어가 어떤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어떤 특정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업을 내가 꼭 전문가가 되고 싶고 내가 1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창직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은 제 설명을 듣고 나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겁니다. 내 진로에 내가 사회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일까?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수익성의 창업입니다. 자, 창업은요.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굉장히 많은 노력과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네. 아무리 1인 창업이라 하더라도요. 그 창업가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투자가 많이 들어가면 그렇죠. 네, 돌아오는 게 많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도 다 좋지만 나는 큰 수익을 노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 좀 고생을 많이 하더라도 때로는 좀 많이 잃을 수 있더라도 나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창업의 진로도 한번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내가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으며 그 큰 위험을 감수한 걸 통해서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싶다.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되면요, 내가 나와 같이 일하는 팀원들, 그리고 우리 직장, 그리고 직장 동료들의 어떤 가족, 그리고 사회, 그리고 우리의 거래처, 국가, 업종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잡고 확장시키는 것을 좋아하고요. 큰 성공을 이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창업가의 진로를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직장인입니다. 바로 안정성이죠. 안정성. 네.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저도 현재는 직장인입니다. 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보통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계약직으로 하더라도요. 계약 기간이 있고요. 정규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회사에서 크게 엄청나게 큰 사건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일정 월급의 보수가 계속 나오는 형태로 계속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직장인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은 정해져 있지만 주로 일을 창의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시받아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을 할 때 친구들과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갈 때 혹은 친구들과 조별과제를 할 때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 클럽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내가 막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것을 도와주고 해내는 것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장인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소속감이 되게 중요하다. 사실 창업가나 프리랜서나 그 다음에 창직가 같은 경우에는 좀 고독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앞에 서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혹은 혼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팀, 같은 부서의 사람들과 늘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목표도 좋겠지만은 우리 함께 목표를 이루는 것에 내가 어떤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직장인을 권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제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 혹시 이런 말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시면 직장인의 진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율성의 프리랜서입니다. 네, 흔들리는 일 속에서 내 자유함이 느껴진 거야 라고 하는 이 자율성의 프리랜서인데요. 자, 프리랜서는 우리가 계약을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계약을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 계약건에 대해서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내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남들은 일주일 동안 할 거를 나는 3일 만에 끝내고 4일 동안 놀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잘 해내는 사람들이 프리랜서를 굉장히 잘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딱 보시죠. 일할 때는 엄청 집중해서 끝나고 여유를 가지고 싶다. 네.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내일 어디 놀러 가야 돼요. 그래서 놀러 가기 위해서 이틀 전날부터 밤을 새서라도 이 과제를 나는 다 무조건 끝낸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프리랜서에 굉장히 잘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선택하고 자유의 책임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야를 굉장히 잘 하기 때문에 그 특정 개인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사실 프리랜서가 하는 일을 기업이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창직가가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기업에 있는 직장인이 대신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한테 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맡기는 이유는 이 프리랜서가 보다 빨리 처리해주고 보다 잘 처리해주기 때문에 손님들이 고객들이 프리랜서한테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분야에만큼은 정말 누가 봐도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싶다면 프리랜서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창업과 창직과도 비슷한 맥락이 있지만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좋아하시고요. 사람들과 협상하는 능력이 뛰어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구를 받다 보면 어쨌든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을 하게 될 때 무리한 요구들을 많이 받게 되면, 그죠? 이 자율성이 많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런데 적정한 수준에서 협의를 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빨리 잘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계속 관계를 이어가면서 그들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키워갈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면서 협상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프리랜서에 잘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창직가는 뭐라고 했죠? 차별성. 네,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다르게 하고 싶다라는 차별성. 그리고 두 번째 창업가는 바로 수익성이죠. 많은 투자를 하는 만큼, 많은 노력을 들이는 만큼 나는 큰 성공과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창업가였고요. 세 번째, 안정성의 직장인입니다. 자, 직장인은 소속돼서 일하고요. 그리고 큰 조직의 목표에 기여함으로써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욕구를 가지신 분, 안정감을 중요시 여기신 분들은 직장인을 선택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프리랜서는 자율성입니다. 내가 일할지 말지에 대해 선택을 하고 그 선택 과정에서 협상을 잘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최상의 결과물들을 빨리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전문가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프리랜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언제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여유롭고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노트에다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는 차별성, 안정성, 수익성, 자율성 네 가지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길까? 그래서 1위부터 4위까지 한번 순위를 정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1위를 선택한 그 차별성, 예를 들어서 차별성을 1위를 선택했다라고 하시면은 그 차별성을 발현할 수 있는 직업들을 한번 구상해보시고 찾아보시고 하는 식으로 진로를 방향을 잡아나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창직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차별성을 선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첫 번째, 변하지 않는 것에서 호기심과 의문을 갖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선 마스크 말고는 다른 것이 없을까? 네, 한번 고민해보는 겁니다. 네, 우리가 마스크를 너무 당연시하게 쓰고 있지만 정말 마스크만 다를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문제나 상황의 해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스크 말고요, 뭐 다른 방법을 내가 찾았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내가 생각하기에만 좋은 것인지, 다른 사람들 생각하기에도 괜찮은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요. 네 번째는 아이디어를 실험하면서 구체화하고 고도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올해 사과가 너무 풍년이에요. 그런데 사과가 많이 열렸는데 사과 시세가 하락해가지고요.
소비자는 비싸게 구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모두 다 수확하기에는 인건비 부담이 되고요. 버리기 너무 아깝습니다. 맛있는 사과가 넘쳐나는 거죠. 그런데 소비자들은 비싸게 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직업이 나타났습니다. 자, 새로운 직업을 나타내는데요. 새로운 직업을 나타내기 전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첫 번째, 사과의 가치를 높이자. 그냥 사과를 따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사과를 가공시키거나 사과를 더 맛있게 해서 사과의 가치를 높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과를 비싸게 중간 유통을 통해서 비싸게 팔지 말고 조금 더 저렴하고 안전한 가격으로 소비자들한테 인식시켜서 사과는 합리적인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라는 인식을 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가의 사과를 수확할 일손이 부족하니까 농가에 일손을 늘리자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봤는데요. 자, 그래서 나온 직업이 바로 6차 산업 컨설턴트입니다. 네, 그래서 농가에서 중간 유통상을 거치면서 사과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발달된 IT 기술과 그 다음에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들,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농가에서 직접 포장하고 가공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와 장비 설비들을 알려줘서 농가에서 바로 판매해서 고객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과를 맛볼 수 있고 농가는 고객들과 바로 소통하면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는 직업이 바로 6차 산업 컨설턴트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6차 산업 컨설턴트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다음입니다. 어떤 직업이 필요할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수업 듣고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 수업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이상하게 그렇죠.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독서실을 학원에 가고 싶지만 또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필요한 직업은 바로 이럴 때 필요한 직업은 바로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네, 얼마 전에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직업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공부 환경 조성 전문가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분리해주는 그런 직업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주변에 호기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라는 직업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존 직업을 재설계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기존 직업을 재설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 일단은 기존 직업에 이렇게 수의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동물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직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반려견 전문 수의사를 만드는 겁니다. 수의사 같은 경우에는 가축부터 다루기 시작하면서 거의 모든 동물을 다루는데 요즘 우리나라에 반려인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반려견만 전문적으로 하는 수의사,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의 기존 직업에서, 교사라는 직업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나눠서 예의범절 지도사, 진로 적성 상담사, 게이미피케이션 전문가, 이런 식으로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직업과 다른 것을 융합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융합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자, 융합을 하는 방법은요, 기존 직업을 두고요, 거기에다가 상황이나 콘텐츠나 기술이나 다른 직업을 융합해가지고 이렇게 기존 직업을 업그레이드 하는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기존 직업을 업그레이드 하는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이너와 디스플레이가 합치면은, 여기 지금 디스플레이가 있죠, 그죠? 이런 디스플레이가 건물에 붙어 있게 되면은 미디어 파사드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나오게 되고요. 연구원과 스포츠가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축구를 보시면 그 선수가 몇 미터를 뛰었는지, 어느 방향에서 많이 뛰었는지, 슈팅을 몇 번 했는지, 이런 것들 분석하는 게 있죠. 바로 스포츠 기록 분석 연구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직업과 컨텐츠, 직업, 그리고 상황, 기술을 합치게 되면은 다양한 직업들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시고 그것이 나와 잘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창업과 창직을 한 번쯤은 반드시 해봐야 되는 시대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렇게 직업 진로를 찾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손가락 펼쳐주시고요.
나는 이 질문에 위에 나오는 질문에 동의한다. 그러면 적으시고요. 아니면 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불편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보이면 저걸 어떻게 할까 생각은 해본다. 생각을 해본다. 뭔가 불편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보여.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본다. 동의하시면 적으시고요. 아니면 피고 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완전히 새로운 것보다 기존의 것을 고객이 원하는 식으로 바꾸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자, 혁신의 기준입니다. 자, 혁신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혁신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펴고 계시고요. 아니다. 기존의 것을 바꾸는 것이 혁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그죠? 자, 그렇다면 기업가라는 사람은 창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창업을 하지 않아도 기업가다라고 생각하시면 적으시고요. 아니면 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결국엔 진로나 직업을 통해서 수익, 즉 돈을 버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돈을 버는 것은 일을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적으시고요. 동의하시면 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고 성공도 해내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성공일까요? 여기서 동의하시는 분은 적으시고요. 아니면 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이렇게 적었는데 3개 이상 적으신 분들은 굉장히 기업가 정신이 높으신 분들이고요. 아닌 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기업가 정신을 다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가 정신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가 정신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혁신성, 계획된 위험 감수성, 도전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혁신성입니다. 혁신은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의문을 가지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창직 때 말씀드렸죠. 진로 때 말씀드렸다시피 왜 사람들은 코로나19 때 꼭 마스크를 써야만 할까라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왜 가을이 되면은 미세먼지가 꼭 많을까? 요즘 왜 이렇게 겨울이 빨리 올까? 왜 꼭 가을이 되면은 낙엽들이 굴러다니는데 저렇게 방치되어 있어야만 하는가? 라는 식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시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굴러다니는 낙엽들을 수거해서 종이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스타트업도 생겨났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또 해내는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죠. 또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입모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 부분만 투명하게 해서 잘 보이게 하는 마스크도 개발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쓸 때 귀가 너무 아팠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여기 귀 뒷부분을 편하게 해주는 끈이 있는 마스크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것에 의문을 가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는데요.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요, 뭔가 이제 시작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듭니다.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사람들도 이거 너무 필요하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시작을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거기에 들여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노력, 돈, 사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위험이랑 감수해야 돼. 그냥 하지 않고요, 계획을 해야 됩니다. 무작정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 됐을 때,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잘 됐을 때, 그리고 생각한 것만큼 거의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 됐을 때 라는 이런 4가지 시나리오에 모두 다 한번 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걱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비를 해놓으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14년 이상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뜻대로 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획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주변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획대로 다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됐다 해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대로 이제 다음 과정이 없는 게 아니니까 다음을 위해서라도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대책을 조금이나마 세워놓으면 우리가 위험을 닥쳤을 때 그 위험에 대처하는 자세가 확연히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째, 도전성입니다. 자, 이 도전성은요, 우리가 계획된 위험 감수성이 있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빠르게 도전하시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제품을 생각했는데 그 제품을 머릿속에만 그리고 친구들과 말만 하는 게 아니라요. 직접 우리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거나 혹은 지금 주변에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3D 프린터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무료로 지원해주는 공간도 많습니다. 자, 그런 곳을 찾아서 빠르게 가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생각했던 것이 현실화 시켜서 그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만들어질 수 있는지 가능한 건지,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고 매우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하면 경험을 통해서 빨리 배우시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 것은 바로 혁신성, 계획된 위험 감수성, 그리고 도전성,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업가 정신을 그러면 중요하게 굉장히 강조하신 분이 있는데요. 바로 조지프 슈페터라는 경제학자입니다. 이분은 1950년대에 돌아가셨는데요. 현재 21세기 최고의 경제학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분의 어떤 경제학 이론,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선진국들이 창업에 어떤 기획을 하고 있고 창업의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아마 끝말잇기 하실 때 마그네 슘 하면 슈페터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 네, 이분의 사람 이름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경제학자 주로 활동했지만 이름이 독특한 게 이분은 오스트리아 출신이세요. 그리고 독일에서도 잠깐 계셨고요. 그래서 이분이 50년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경제학자 최초로 자본주의에서 기업가 정신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혁신의 원리를 밝혔고, 그리고 혁신을 통한 성장을 상당히 강조하였습니다. 자, 이분이 얘기한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린데요. 자, 여기서 기업가는요, 뭔가를 창조해내고 자신만의 에너지와 재능을 발휘한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기업가가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해서 성공한다라는 말이 적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네, 슈페터가 말한 기업가는요, 정말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과정을 즐기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 때 혹시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그때 정말 게임을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은 안 하지만 메이플 스토리를 아마 일주일에 이틀, 3일은 밤새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버 랭킹 5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를 이렇게 열심히 키워가지고 그때는 게임 아이템 거래가 한참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를 중학생인데 그때는 꽤 큰 돈이죠. 80만 원을 받고 팔았어요. 자, 그러면 저는 뭐가 된 거죠? 그죠? 제가 열심히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뭔가를 창조해냈죠. 그죠? 저는 그때부터 이미 기업가가 돼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학교에서 어떤 클럽 활동을 통해서 수제 비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수제 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플리마켓이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공감의 가치를 느끼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기업가가 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기업가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크고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누군가 다 기업가이고요. 언제든지 기업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미 기업가이거나 혹은 나는 언제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기업가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업가가 그 과정을 해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기업가 정신인데요. 그것은 변화를 모색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정신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순하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했으면 계획을 짜서 그 계획이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이 실제로 맞는지를 테스트해 보시라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제 고향이 부산인데 광안리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저 원래 전공이 상담심리학이었어요. 그래서 상담심리학자였으니까 사람들이 고민이 있을 때 바다를 보러 많이 간다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있을 때 바다를 많이 보러 가니까 바다에 가면은 고민 있는 사람이 많겠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쁜 기억 지우개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했었어요. 그때
그 노량진에 있는 고시촌에서 이제 고시 공부를 하시고 굉장히 이제 열심히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로하는 그 천막 안에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렇다면은 저렇게 상담을 이렇게 천막 안에서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구나 라고 해서 저도 생각해봤죠. 그러면 나도 광안리 가서 그걸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생각만 했었으면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바로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천막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 친한 형한테 원터치 텐트를 빌렸어요. 그 형이 놀러 갈 때 쓰던. 그리고 천막 안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의점 가서 3,000원짜리 돗자리를 샀어요. 그리고 앉아 있는데 바닥에 앉아서 그냥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있어야겠다 싶어서 집에 있는 밥상을 가져갔어요. 근데 텐트 쳐놓고 안에 밥상 피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죠. 밖에서 뭐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수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수막을 만들려고 하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집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가지고 프린터해서 이렇게 줄로 엮어가지고 무료 심리 상담소라고 이렇게 해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사람이 몇 명이 왔을까요? 네, 제가 처음에 간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막 이랬어요. 뭐 그걸 왜 하냐? 아무도 안 올 거다. 거기 뭐 사주 보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너는 왜 하냐라고 했는데, 제가 실제로 앉아 있는데요. 제가 6시간 동안 5명을 상담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돌려보낸 사람만 10명이 넘어요. 줄이 너무 길거나 제가 너무 배고파서 집에 가야 돼서, 그래서 제가 그 덕분에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을 많이 요구하고 관심 받고 싶어라는 거 확인했고요. 저는 또 그것 때문에 부산 안에서 방송도 나가게 되고 굉장히 유명해지게 됐어요, 나름. 그래서 이렇게 생각만 하지 않고 실제로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신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죠. 별거 아니죠. 제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들인 시간과 돈은 아마 돈은 10,000원도 안 들었을 거고요. 제가 들인 시간은 불과 서너 시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두 가지를 잘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생각만 할지 빨리 행동을 취할지를 잘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슌페터가 강조한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의 핵심 요소는 바로 일단 즐거움. 저는 사람들한테 관심 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상담하는 걸 굉장히 즐기거든요. 그래서 즐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변화를 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바다를 가지만 거기서 사주를 본다 해서 고민이 해결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고민 해결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혹은 고민을 진짜로 제대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 걸 제시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진짜 상담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고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즐겁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게 바로 슌페터가 강조한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일으키는 것이 바로 혁신이고요. 혁신의 원리가 창조적 파괴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아야 될까요? 천재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엄청나게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창조적 파괴의 비밀은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것이 바로 창조적 파괴입니다. 자, 이것을 단 2글자로 줄일 수 있는데요. 정답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여기 있습니다. 바로 모방입니다. 인간은 모방을 할 때 훨씬 더 창의적인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내고요. 그 모방을 통해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모방하면 뭔가 좀 나쁜 생각이 들죠. 다른 사람들 거 뺏어오는 거 아닌가, 베끼는 거 아닐까, 카피하는 거 아닐까, 똑같이 흉내내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혁신을 모방으로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요, 모방을 할 때 훨씬 더 창의적입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실험을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외계인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외계인을 2가지에서 5가지 정도밖에 못 그렸습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화면에 자 이런 외계인을 보면서 자 이 외계인과 비슷한 다른 외계인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10가지에서 20가지의 외계인을 그렸다는 겁니다. 자 어떤 기준점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나서 다른 결과물들을 만드는 것이 5배 정도 더 창의적이라는 심리학적인 그런 결과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은 원래부터 모방의 동물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기 전인데요. 자 우리가 겨울이 다가오면 패딩 입죠, 그죠? 패딩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저기 추운 정말 춥고 추운 그 빙판 위에 거위들이 그냥 꼿꼿이 서서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작은 생명체가 어떻게 저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가 보니까 거위 털이 정말 보온성이 뛰어난 거야. 그래서 사람은 생각한 거죠. 우리가 거위 털을 덮고 다니면 거위처럼 따뜻하게 추위를 견딜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패딩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인간은 자연을 모방해서 지금 지구의 최강의 생물이 되었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익숙함에서 특별함을 찾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 좋은 핸드폰을 사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최신형 핸드폰 사주셨는데 그게 150만 원짜리라고 하겠습니다. 150만 원짜리 핸드폰을 샀는데 내가 그것을 쓰는데 이 사용법을 익히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려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죠? 근데 내가 사자마자 조금 어렵긴 한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으니까 금방 적응이 돼요.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방을 통해서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산 고객이 직접 새롭게 공부하면서 학습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빨리 적응하고 빨리 친숙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큰 만족도를 얻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방을 통해서 하는 거 오히려 더 좋아하기 때문에 모방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창조적 파괴 사례를. 자, 요즘 이거 많이 쓰시나요? 거의 안 쓰시죠? 이메일도 업무적인 거 말고는 잘 안 쓰게 됩니다. 우리는 카카오톡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적 파괴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메일은 문자를 모방해서 만들어졌고요. 카카오톡도 이메일 모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카카오톡이 왜냐하면 문자와 이메일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카카오톡은 차별성이 있습니다. 실시간이고 무제한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그런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 것들을 다 창조적 파괴시켰고 결국엔 지금 카카오 얼마나 성장하셨는지 여러분 알고 있죠, 그죠? 여러분이 카카오톡 처음 썼을 때랑 지금의 카카오톡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혁신을 통해서 계속 이윤을 창출하고 있죠, 또 카카오는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창직과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진로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혁신이 필요하고 그 혁신에는 창조적 파괴의 원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혁신의 마스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0분 동안 굉장히 짧고 굵게 설명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오늘 내용들 잘 다져보시고요. 여러분들 진로를 찾고 혁신적인 기업가가 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